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를 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개발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그래서 개발 관련 Q&A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은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내용은 아래에 적혀 있는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시 만약에 이메일로 보내실 때 익명을 요구하시면서 보내주시면은 혹시 다음 영상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익명 처리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영상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영상 아예 공개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그냥 단순 이메일로만 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오늘은 간단히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 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이 1강에서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랑 이거랑 비슷한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다른 거는 이 CSV 파일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처럼 Q가 들어가 있었던 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15강에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런 모양으로 구성이 됐고요. 각각 1강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때 설명드렸던 거는 다음 뉴스에 있는 내용을 Node.js로 크롤링을 해서 이거를 RabbitMQ에다가 집어넣고 그 RabbitMQ에 있는 거를 스프링부트로 컨슘을 해가지고 그걸 JPA를 이용해서 이 DB에다가 집어넣는 걸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는 Q로 설명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CSV 파일을 이 DB에서 CSV 파일을 뽑아내요. 이렇게 뽑아내고 이 뽑아낸 CSV 파일은 이제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이제 동영상을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강 끝나고 2강, 3강은 제가 Node.js 설치하는 거랑 그리고 리퀘스트랑 TRIO라는 모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간에 구독자분께서 리퀘스트 모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 이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지금 쓰기에는 그리 적절한 모듈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는 아니라서 사실 저는 저 리퀘스트라는 거 대신에 애쉬우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자 도구로 다음 뉴스 링크 뽑는 거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걸 개발자 도구에서 먼저 한번 해보는 이유는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해보고 나서 해야지 훨씬 더 빠르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완성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Node.js로 들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선택자라던가 이런 걸 직접 브라우저에서 해보는 것만큼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자 도구에서 미리 실행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Node.js에서는 실제로 그 다음 뉴스에 있는 링크를 뽑아내고요. 이때는 뉴스 홈에서 뽑았었는데 나중에는 좀 변경이 돼서 다음 뉴스 홈에서 뽑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전체 뉴스 페이지에서 뽑아내서 카테고리 뽑아내는 것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Node.js로 다음 뉴스 제목하고 내용을 뽑아냈는데 카테고리도 같이 뽑을 수 있었는데 이 카테고리 부분은 AJAX로 요청을 해가지고 따로 뽑아오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강의를 분리해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까지 뽑아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도커랑 도커 허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도커를 설치를 윈도우에다가 했었고 그리고 이 도커를 설치했던 이유는 이 뒤에 있는 RabbitMQ를 도커로 띄우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되게 간단하게 명령어 한 줄 입력해서 RabbitMQ를 띄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RabbitMQ의 모니터링 페이지로 들어가서 큐를 생성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간단히 넣어보고 빼는 것까지 10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중복되는 걸 제거하는 걸 23장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11장, 12장 여기서는 제목하고 내용하고 그리고 카테고리 이렇게 세 가지를
레비뎀큐에다가 메시지로 넣는 거를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이때 제가 좀 버벅대서 영상이 두 개로 나눠져 버렸죠. 이때 제가 삽질을 많이 해서 여기서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노드.js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인텔리제이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인텔리제이는 자바를 코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IDE죠. 저도 학부생 때는 그래도 당시에는 인텔리제이보다는 이클립스가 좀 대세였던 건지 그냥 제가 그거밖에 몰라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인텔리제이밖에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구조 변경과 크롤링 방법 변경 이 부분에서 제가 이 CSV 파일 요거 바꾸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크롤링 방법에 대해서도 그때 원래 다음 뉴스 홈에서 크롤링을 하면은 29개씩 밖에 크롤링이 안 됐었는데 요거를 여기서 전체 뉴스 있는 거에서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크롤링을 할 수 있게 돼서 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제이 얼티밋 버전이 있으면은 그냥 인텔리제이 자체에서도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쉬운데 그게 아니면은 이 안쪽에 있는 프로젝트 구성을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해주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가급적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학부생이라면은 아마 학교 이메일이 있겠죠? ac.kr로 끝나시거나 아니면 뭐 외국 대학교시면은 뭐 ac.mo로 끝나든 그래서 그런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얼티밋 버전을 무료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버전을 답답하게 쓰시지 마시고 얼티밋 버전을 인증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프링부트에서 레비뎀큐 메시지 받기를 다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레비뎀큐 의존성을 추가해 주는 거 하나, 그리고 레비뎀큐 리스너를 하나 추가해 줬죠. 애너테이션을 붙여서. 되게 간단하게 이것도 레비뎀큐 메시지 받는 거를 구현을 했었죠. 네, 그 다음으로는 레비뎀큐에서 컨슈머한 메시지를 JPA로 DB에 저장하는 것도 진행을 했었죠.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JPA 관련된 의존성을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그냥 컨슈머한 자리에서 바로 그걸 DB에다 넣어줬죠. 근데 그 과정에서 DTO를 하나 생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카테고리별로 DB에 데이터를 쌓고 그거를 CSV 파일로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요거 할 때 근데 요 앞쪽에서 DB에 저장할 때 도커를 이용해서 포스트그레 SQL을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그 포스트그레 SQL에 데이터를 쌓고 그거를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UTF 파일로 바꿔서 인코딩을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된다. 네, 요거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 UTF 파일로 저장을 했을 때 또 엑셀에서 열었을 때 깨져 보이는 것처럼 보였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진행은 했는데 또 마지막에 제가 파이썬으로 그걸 실제 읽었을 때 한글처럼 보이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결국 정상적으로 보였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돌아보기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나콘다라는 파이썬 개발 환경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저도 되게 얕게 알고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 아마 삽질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그림이랑 말로만 돌아봤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프로젝트에 대한 Q&A랑 그리고 개발자 관련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개인적인 궁금함이라면은 이메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